안녕하세요. 라면입니다. 네, 8월 12일이고요. 네, 이더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 네, 지금 위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데, 제가 비트 상황은 조금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고점 영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네, 그런 얘기들이 커뮤니티에 참 많은데, 비트는 어차피 우상향 할 거니까. 네, 그 얘기는 이런 데에서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지금은 아무리 뭐 유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 같고, 뭐 금리나 이제 25할지 50할지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모든 것들이 다 미래가 밝아 보일 때, 네, 어차피 오른다.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블로그, 블로그에 8월 전망에 대해서 8월에도 좀 조심하겠다. 그것을 그대로 좀 딱히 변한 건 없고, 어제도, 뭐 이거는 제가 카톡방에 이쯤에 이렇게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도 주지 않고 올렸습니다. 네, 어제도 조금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임퍼스처럼 올라갔는데, 볼륨도 튀었고, 근데 이제 하루 만에 다 되돌리는 걸 보면서 특히나 어제가 월요일 장 시작하자마자 주봉이 오픈되자마자 끌어올렸던 거를 다시 내리는 걸 보면서 어 그래 굳이 지금 또 덤빌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을 좀 더 확실하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현금 비중은 지금 80% 가지고 있고 알트들도 딱히 이더 빼고는 잘 올라가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네, 제가 좀 이따가 알트를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판 가격에 대비해서 뭐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잘 안 보이고, 제가 놓친 알트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체인링크나 뭐 에이브 같은 거, 그 이더 관련 쪽에서는 이더가 많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튀는 것들이 보이긴 하지만, 물론 이더나가 엄청 올랐죠, 이번에. 다른 뭐 솔라나 계열이라던가 다른 곳에서는 세이 같은 거는 어떠한 곳에서도 뭔가 폭등의 조짐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돌아와서 비트 같은 경우는 딱히 바뀐 게 없습니다. 어제 이 고점을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숏도 오픈했던 것도 뭐 다시 손절을 하고 지금 포지션이 없는 상태인데 좀 이때랑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느낌이. 아니면은 조금 더 횡보가 길어지거나 이게 제가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긴 횡보 발산, 긴 횡보 발산, 그리고 횡보 발산. 점점 횡보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매집 발산 이런 구조가 좀 지속이 되는데 1년 중에 한 횡보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300일 정도 하고 한 달에서 2달 정도 발산을 하거든요. 보통 비트는. 이게 이때가 상당히 길었고 요 반년 횡보하고 2달 만에 다 올려버리고 그래서 이때는 존버를 했었다면은 지금은 점점 이 흔히 뭐 매집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횡보 구간이 점점 짧아지는 것을 저는 좀 위험하게 안 좋게 보고 있는 시그널 같아요. 그리고 여기 74K부터 올라왔던 이 그냥 단순한 추세선도 만약에 비트가 깨지게 된다면은 이 전체에 대한 이 사이즈에 대한 조정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그어보면은 고점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고 기본적으로 이때 이 정도 추세 조정은 한 382 정도 준다고 생각을 하면 104K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굳이 지금 비중을 실어서 들어갈 이유가 저는 안 보인다는 점. 뭐 유튜브나 다른 곳에서는 다들 대부분이 좀 시장 상황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정이 이더가 이렇게 폭등을 하니까 그 다음 타자는 알트다 하면서 알트를 기대하는 분들이 이번에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알트 저는 뭐 포트폴리오 올렸지만 이더나랑 휴마 빼고는 지금 없는 상태이고요. 단타도 지금 이틀 정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비트는 그 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면서 폭등할 가능성은 저는 좀 낮게 보고 있다는 점, 변한 것이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더 같은 경우는 더 갈 것 같긴 해요. 근데 더 갈 텐데, 더 갈 거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는 절대 안 갈 것 같다라, 절대라는 건 없지만, 안 갈 거, 못 갈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뭐, 일봉 하락 다이버전스 같은 거는 뭐 딱히 의미가 없으니까 올라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런 거를 차치하고서라도 일봉에서 이 200선의 경우에 아직 2,500달러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끌어올려지는 이 20선도 3,800, 그 정도에 있다는 점. 이게 우리가 보통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시간의 단위 사이클을 재기 위해서 보통 일봉이나 주봉급에서 어렴풋이 유출을 제가 해볼 때가 있는데, 지금 주봉의 20선이 아직도 2000 몇이니 2673에 있거든요. 여기입니다. 여기 빨간 선입니다. 2673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봉 20이란 게 20주 동안의 이더 평균 가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 이 부근에서 위로 틀고 끌어올려지는 모양새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폭등했다고 할 때도 결국은 주봉 20을 건드리면서 쭉쭉 올라가거든요.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일단 주봉 20이 가격이 위에서 횡보를 하면서 끌어올려진다던가 한 2주 정도 더 기간을 봐야겠죠. 3600까지 떨어져도 236까지 떨어져도 주봉 20보다 한참 위에 있습니다. 아무튼 가격적으로 보면은 더 올라갈 것 같지만 지금 당장 또 위로 뚫으면서 갈 거냐, 이거는 조금 회의적이다라는 거, 이 평을 통해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저는 지금 살 생각이 없다. 지금 다 3천 언더의 주봉에서의 이평이 모여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어, 아더스 차트가 아더스 차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4시간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또 이제 정배열이 되어 가고 좀 뭉치는 그림, 발산 직전의 고유 특징이죠. 요럴 때. 그리고 요럴 때 이거는 아래로 터졌던 거고, 이런 식으로 이평이 좀 끌어모아지는 게 보이는데, 일봉에서 보면은 뭐 엄청 멀긴 하지만 일봉 200이 아직도 아래로 향하고 있다는 점. 아래로 향하고 있을 때는 폭등이 일어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때처럼 옆으로 눕히면서 끌어올려진다던가, 이전에 그 알트장이 왔을 때의 느낌들을 보면은, 네, 일봉 200이나 100 정도가 아래로 향할 때 갑자기 폭등을 시작한 적이 없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 물론 주봉에서 보면은 전부 정배열이 되어 가고 있고 아래에서 이제 단단하게 받치는 구간이 형성이 되어 가는 느낌인데, 이게 뭐 당장 오늘 혹은 다음 주 이렇게 바로 폭등이 시작될 거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이다.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시간이란 게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타이밍을 잡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인 시기를 측정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비트 같은 경우도 비트는 워낙 잘 올라왔으니까 주봉 이평선이 아주 정배열이 이쁘게 잘 돼 있고 하락의 근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평으로는 안 보이는 그런 횡보 후 발산의 과정이 기간이 점점 매우 짧아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는 살 구간은 아니지 않겠냐. 뭐 13만 K까지 가도 10%잖아요, 플러스. 네, 이더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 이제 5,000달러 간다고 해도 현재부터 한 15% 정도 오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게 살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점. 예, 5% 10% 먹기보다는 조금 더 리스크를 줄여놓고 기다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헤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는 괜찮은 상태인데 네, 일봉에서 상승 다이버전스 하나 보이고 그리고 추세선에 대해서 내려오는 추세선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0.2%밖에 안 올라가는 걸로 보이지만 0.2% 올라가는 것도 코인파는 대재앙인 거 이제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고 네. 비트 도미넌스는 이더가 이제 하도 잘 오르니까 굉장히 깔끔하죠. 정확히 382의 되돌림만 주고 다시 하락했는데 뭐 퍼센트 차트는 크게 의미는 없는데 얘도 당분간은 더 떨어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봉급 그 아주 큰 프레임에서는 확실히 내려가려는 움직임이 이제는 조금 진짜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느낌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대충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렇게 간다 해도 이게 11월, 12월 아래 찍히죠. 그러니까 당장 8월에는 이렇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사게 되면은 뭐 당연히 올리겠지만 저도 이제 이더를 지금 물량을 좀 가지고는 있지만 아래에서 물량이 많이 털린 입장에서 지금 굳이 비중을 여기에서 늘릴 이유가 있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라는 점 다시 생각이 변함이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 보니까 이더 ETF 유입이 오늘도 1조 5천억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ETF가 유입이 되는데 이렇게 기관들이 사는데 떨어질 수가 있겠냐 라고 대부분 말씀하십니다. 네, 근데 우리가 비트 ETF 유입 때 겪어봤잖아요. 비트가 사상 최고 ETF 유입됐을 때가 언제였더라? 이쯤이었나? 이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 최고로 유입이 됐다는 말은 뭐 좀 더 그 추세가 지속될 수는 있지만 분명한 건 기관들도 물릴 수 있는 게 기관들이라고 무조건 돈을 다 벌지 못하거든요. 네. 오히려 제가 그때 2024년? 4년이었나? ETF가 이때 비트가 나왔을 때 여기에서 38,000달러쯤 그 어딘가에서 ETF량이 굉장히 저조했던 거 그리고 요런 때쯤에서 비트 ETF 유입량이 사상 최저치 계속 죽어가는 중이었다는 거 그럴 때 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살 때는 저는 좀 청개구리 짓을 많이 하는데 여태까지는 좀 확률이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살 때, 심지어 기관들도 엄청 사면서 역대급을 갱신할 때, 그럴 때 저는 좀 안 사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최저치 갱신했다, 뭐 ETF 다 죽었다, 볼륨 다 죽었다. 그럴 때 물리면서 들어가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네, 최저점은 못 잡지만 저점 어딘가를 잡고 존버를 하는 게 제 트레이딩 특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덤비지 않겠다 라는 입장 그대로
말씀드리면서 뭐 여기서 그대로 올라가면은 저는 그냥 들고 있는 코인 비중 20%만으로 꼼꼼물만 주워 먹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네. 엄밀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트레이딩을 다 겪어왔기 때문에 네, 굳이 여기에서 지금 포모가 발생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포모가 발생한다고 하기엔 알트들도 오른 게 없고 이더만 쭉 올랐기 때문에 그것만 아쉬울 뿐이지 좀 냉정하게 보려고 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특별하게 변하는 관점이나 그런 게 있으면은 다시 업로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산맵 같은 경우는 글쎄요, 최근에는 이거 믿은 사람들이 다 죽었을 텐데 아래 이렇게 다 깔려 있으니까. 하지만 이게 코인판이 횡보장으로 들어섰을 때는 이 유동성을 아주 잘 따라간다는 점, 그것만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변동성이 당분간 계속 심할 것 같아요. 네, 큰 프레임에서 보면은 선물에서 레버리지가 아주 크게 쌓인 게 없기 때문에 위아래로 더 격하게 흔드는 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